대박친구 1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 첫 거래일이 지나갔습니다. 작년 2020년의 마지막 거래를 정말 화려하게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잠시 쉬어갈까 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뭐든지 시작이 좋아야 한다라는 말처럼 올 한 해 시작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한 만큼 올 한 해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도 역시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이어지다 보니까 새해가 밝았는데도 한 해가 바뀌었는데도 나는 소외감이 여전하구나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박친구 1부에서 그리고 앞으로 한 해 동안 대박친구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으로부터 소외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구조해 드릴 준비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대박친구 붉은 기둥 특공대 특공대작 주식 범 선생님이 오늘 기다리고 있는데요. 새해가 밝았지만 종목에 대한 고민은 여전하다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붉은 기둥 특공대를 검색을 하시면 저희가 여전히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이쪽에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 모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2021년 새해 첫 시작 주식 범 선생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범 선생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해 주실까요?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범 선생, 또 김범준 전문가입니다. 일단 뭐 오늘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 방송을 하면서 다음 주 새해는 첫 거래일 동안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오늘 또 시장이 한번 열어보니까 코스피도 거의 2% 이상 올라가졌고 또 그리고 코스닥도 무려 1% 가까이 좀 올라갔습니다. 스타트를 매우 시작이 반이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지금 증시 첫 거래일 자체가 매우 만족스럽게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형주 위주로 강세가 나오긴 했지만 결국 자세히 들어가 보면 작년에 강했던 업종들, 뭐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중소형주까지도 뭐 대부분 좀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도 조금 이런 업종들, 올해 스타트가 좋았던 업종들을 조금 이제 더 세분화적으로 전략을 짜셔가지고 중장기 투자하신다 그러시면 코스닥 당연히 좀 1000%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그리고 또 코스피도 지금 거의 2950 부분까지도 좀 올라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기대가 되고 또 오늘 또 종목 또 우리 구출 작전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이제 계속 그 노란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체크해 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바로 시장에 대한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약간 온도차가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정말 3,000포인트를 이제 정말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하지만 역시나 새해에도 대형주 위주의 흐름이 이어졌던 게 아닌가 싶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올해도 이렇게 또 우량주를 매수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고민이 뭐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장이 워낙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렇게 대형주 쏠림으로 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포트폴리오가 분명 대형주들이 또 주춤하는 시기가 분명 올 거란 말이죠. 지금 아직은 스타트를 대형주 위주로 가긴 했지만 포커스를 오로지 대형주로 보셔도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너무 소형주로 보셔도 안 되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둘 다 좀 밸런스가 있게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코스피, 코스닥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시장이 왜 올라가느냐 한번 흐름을 보니까 뭐 결국 호재성 이슈보다는 제가 봤을 때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강한 반등이 나왔다. 그건 대표적으로 유동자금이 좀 강하게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또 스튜디오 와서 한번 화면을 띄워봤는데 이게 금융투자협회에서 이제 대한민국 이제 투자자분들이 돈이 얼마나 좀 투자를 하고 있느냐 작년 말 기준으로 65조의 예수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투자자 예탁금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65조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올해 개인들이 작년 2020년 개인들이 그렇게 많이 주식을 많이 샀고 기관들이 그렇게 많이 팔았고 외국인들도 많은 대량 매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너무 많이 남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탁금 자체가 전혀 줄고들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뭐 개인들이 1조 넘게 매수가 들어온 부분도 있지만 뭐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뭐 이렇게 좀 표현할 거 될 것 같아요. 은행 금리가 워낙 좀 낮고 주식도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대형주 위주의 장세긴 하지만 다른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도 결국 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뿐만 아니라 뭐 제가 뭐 대박중 올해 붉은 기둥 특공대 제가 방송을 하면서 네네.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을 많이 이제 또 질문을 해주실 거예요. 네네. 이 종목을 들고 있으면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종목 좀 더 홀딩하면 반등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 그런 전략을 제가 특공대장으로서 이런 종목들은 들고 있어도 수익을 볼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저번 주에 2주 전에 네페스라는 반도체 종목을 여기 붉은 기둥 우리 특공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지금 6개월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네네. 그래서 이 종목을 들고 가도 될까? 그래서 좀 노란톡에 질문해 주셨는데 네페스는 비메모리 업종에서 이건 반드시 올라가는 종목이다. 이 종목은 들고 있으시면 지금 소외받았지만 반등이 가능하다 하고 나서 이틀 뒤인가요? 결국 마지막 거래를 바로 하루 앞에 두고 20% 넘게 급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중소형주들 안 가고 있는 종목들은 다 이런 박스권 구간이 들어가 있고 모멘텀은 있지만 좀 덜 올라간 그런 종목들은 분명 흐름이 올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손실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또 내 종목은 안 가서 너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조급해 하시는 분들이거나 너무 좀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시장 좋으니까 조금 여유롭게 보신 다음에 전략적으로 가신다 그러시면 네페스처럼 그리고 또 다른 뭐 종근당 바이오처럼 종근당처럼 그렇게 반등가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구출 전략을 해드릴 테니까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많은 종목 구조 요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은 참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 보이는데 내 종목만 참 안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참에 그냥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할까라는 생각도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범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소외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기다린 후에 순서가 돌아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종목 상담을 통해서 판단을 한번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으로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붉은 기둥 특공대를 검색을 하시고 지금 특공대 벌써 1000분이 넘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채팅방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고요. 올 한 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으로 과연 내가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종목을 구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범 선생님 그럼 종목 구조해보러 지금 바로 출동을 해볼까요? 구조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볼게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최민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범 선생님 제발요. 남선 알미늄이라는 종목을 매수하셨고요. 지금 매수가 5,060원에 보유 비중 30%. 적자가 심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상담을 좀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 종목 오늘의 새해가 밝고 처음으로 종목 상담 첫 상담 해주시는 건데 어떻게 잘 구조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잘 구조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 종목 자체는 크게 뭐 두려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요즘 트렌드, 요즘 실적주, 그러니까 실적주가 이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질문해 주신 것 자체가 이 종목은 실적이 안 좋다라고 이제 미리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결국 이 남성 알루미늄 자체가 결국 또 이제 뭐 정치 인맥 후보라든지 또 그런 정치 관련 이슈로 좀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라서 결국 그 어떻게 보면 특정 후보라든지 아니면 그 특정의 어떻게 보면 정치권 발언 이런 이슈에 대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보여집니다. 아직 재료가 끝나지 않았고 또 부산에도 보궐선거라든지 아니면 또 서울시장 그리고 대선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을 어떻게 보면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분명 기다리면 테마는 한 번 더 크게 올 것입니다. 크게 올 거기 때문에 지금 5,000원 부근이면 5,060원 부근이면 손실권이 약 10% 내외 정도의 부근이라서 이 종목은 한번 요즘 반등성 특히
테마주 같은 경우는 한번 반등 나면 크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추세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점 자체는 좀 잘 지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에도 4,100원은 또 지지가 되고 있고 최근 4,500원 부근도 결국 깨지지 않고 좀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일단 이제 특공대원 여러분들은 이제 시청자분들은 요즘 시장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은 조급해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시장은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안 간다고 해가지고 이 종목을 빨리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한다. 이거는 우리가 소액 투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금이 좀 뭐 몇백만 원 미만이신 분들만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회전율인 거고요. 결국 이제 은퇴 자금이라든지 더 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 개념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자금들에서는 지금 특히 상승장에서는 오히려 템포를 늦추셔야 돼. 빨리빨리 들어간다 해서 절대 수익 날 수 있는 그 구간이 아니고 삼성전자도 지금 들고 있는 분들이 6개월, 1년 들고 가신 분들이 큰 수익이 나는 거고요. 네네. 현대차, LG화학도 단기간 안에 수익 나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6개월 전, 3개월 전에 투자하신 분들이 그쵸. 최근 들어서 수익이 내고 맞아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때문에. 네, 이 포인트를 많이 분들은 생각을 안 하시고 단기간 안에 이건 실적주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 종목을 내가 왜 못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소외받고 있는 뭐 정치 맥주라든지 또 소액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들도 결국 테마가 살아있다 그러면 그 특정 후보라든지 또 정치 이권에 있다 그러면 차트적으로는 좀 재미없겠지만 반등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이슈는 불지 않지만 네. 종목 교체는 안 하는 걸 권해드리겠고요. 목표 구간은 전고점 라인대가 이제 5,500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특정 후보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종목 중장기 투자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여주고 5,500원 정도의 전 라인대, 매물대 라인이 5,500원인데 여기서 이제 목표 좀 비중을 줄여주는 게 좀 현실적인 방안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면서 다음 구조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오히려 템포를 좀 낮춰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한번 순서를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구조에 보러 가도록 할게요. 초보왕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범선생님. 오늘 첫 장에서부터 벌써 물려버렸습니다. 포스코 ICT 매수하셨고요. 매수가 9,070원에 보유 비중 10%. 새해부터 물려서 출발이 좀 불안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구조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상담을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급등할 때 이렇게 따라잡으시다가 네. 윗꼬리가 달리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물리신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일단 제가 이제 특공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고점 종목들은 따라 들어가는 건 항상 좀 위험하다. 이게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결국 종목은 이제 박스권이거나 아니면 눌려줄 때 아니면 음봉일 때 이럴 때 초보분들이 매수하기가 좀 용이하고 네네. 그럴 때 눌렸다가 반등 나올 때 파는 전략이 제가 우리 특공대뿐만 아니라 제가 붉은 기둥에서 강의 방송도 여러 번 해드렸는데 그렇게만 공략을 하셔도 어떻게 보면 초보분들이 요즘 같은 장에서는 충분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란 말이죠. 굳이 이렇게 오늘 올라갈 때 재료 볼 때 막 올라가고 있을 때 따라붙지 않아도 돼요. 오늘 신성 델타 데크도 뭐 결국 LG 관련주에서 20%까지 갔다가 뭐 거의 뭐 다시 5%까지 밀려는 상황이잖아요. 절대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돼요. 왜? 시장은 이렇게 좋은데 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시장은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고 돈이 크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느긋하게 좋은 포지션 유지해야 되는데 조급해가지고 따라 들어가고 더 갈 것 같으니까 급하게 추격 매수하고 큰 비중 들어가고 이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종목 자체 선택은 잘 하셨는데 종목은 다른 소외 종목이 아니고 그리고 시장 테마에 부합한 이런 종목을 잘 선택을 하셨는데 아쉬운 부분은 뭐예요? 타점이라는 거죠. 그 많은 공략할 자리가 있었는데 오늘 하필 최고점에서 들어간 부분은 매우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결국 비중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소액이라면 다시 한번 밀리더라도 추가 매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다시 한번 밀린다. 만약에 이 종목은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리거나 밀린다 그러면 8,000원이 깨진다 그러면 이건 비중을 줄여주셔야 돼요. 저 왜? 이 지금 전고점을 지금 8,000원 라인대를 뚫고 오늘 슈팅이 나온 자리인데 그거를 하루 이틀 만에 다시 떨어진다? 예, 그러면 되게 안 좋은 차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깨진다는 거는 추세가 다시 한번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8,000원이 깨지면 이 종목은 교체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겠고 근데 8,000원만 지금 지지가 돼서 8,000원만 지지가 돼서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더
목표 구간을 9,000원 이상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죠? 그래서 월봉으로 흐름 봤을 때 이제서 좀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일봉에서 10,000원까지 좀 목표로 보셔도 충분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소액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급등하는 종목들 따라잡는 매매는 올 한 해는 이제 하지 않는 걸로 약속을 하면서 오늘 참고 전략 세워주신 대로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구조해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리님이 남겨주셨고요. 범쌤, 유진 앵커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덕담도 해주셨습니다. 우리바이오를 매수하셨고 지금 매수가 7,200원에 보유 비중 30% 보유하고 계시고요. 제발 구조 좀 해주세요. 남겨주셨는데 오늘 좀 상대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조금 부진한 약했어요. 모습을 보였어요. 네, 약했고 네. 또 차트 오늘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 바이오주스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네. 바이오 쪽의 수급들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는데 차트가 안 좋은 종목들이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오히려 차트가 그나마 좀 좋았으면 네네. 대부분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는데 우리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 여러 이제 코로나 백신 쪽에 엮여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 언제 11월 달, 12월 달 그 네. 재료가 꺼지니까 지금 21선도 이탈이 되면서 다시 한번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조금 이거는 테마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 자체는 좀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한번 기업을 본다고 하면 이 기업이 실적이 막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는 그런 지금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분기상에서는 조금 늘어나고 있지만 연간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직 퍼가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높은 상황이라서 이 종목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61선이 이탈된다고 하면 손절할 필요는 없는데 추가 매수보다는요 홀딩 관점으로 보시는 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오 테마가 한번 눌리더라도 네네. 다시 한번 반등이 강하게 되면 단기간 안에 회복이 되는 그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조정은 좀 길어질 수는 있으나 반등이 조금 강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61선이 한번 지지가 되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61선 부근은 5,500원 부근인데 이 부분이 지지가 된다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반등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가 이탈된다 그러면 추매 라인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7,200원대면 추매만 좀 잘하시면 충분히 본전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는 좀 추매하기가 조금 아쉽고요. 두 번째 지지 라인 때 지금 4,500원 자리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안 떨어지면 가장 좋은 거고요. 안 떨어지면 추매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4,500원까지 만약에 조정이 눌림목이 나온다. 그러면 이 종목은 여기서 한 번 더 동일 비중으로 한번 추가 매수하는 걸 권해드릴게요. 그래서 평단가를 한번 낮춰놓고 그럼 평단가가 지금 7,200원보다 훨씬 더 6,000원대 아니면 5,000 후반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 반등 포인트를 잡고 목표가는 다시 이제 매수가 부근이죠. 그러면 7,000원을 목표가로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구조 전략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범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구조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노란톡으로 열려 있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붉은 기둥 특공대를 검색을 하시고 이쪽에다가 여러분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남겨주신다면 오늘 범 선생님이 여러분들 종목 구조해 드리려고 출동하실 예정인데 새해에도 올해에도 저희가 30분 남았어요 오늘. 근데 많은 분들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선정이 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종목을 또 추가로 해주실 건가요? 네. 제가 이제 시간을 쪼개가지고 쪼개가지고 우리 지금 특공대 1,000분이 넘게 들어와 있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종목이 올라오면 뭐 100개가 좀 넘게 올라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종목이 몇 개 못 해드리죠. 그래서 요 방송에서 이제 못한 내용은 제가 너튜브에서 따로 뭐 5종목에서 10종목 사이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꼭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서 채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오늘 방송에서 만약 선정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깜짝 선물처럼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너튜브에 대박친구를 검색을 하시면 범 선생님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상담 도와드려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실 예정이고요. 보실 수 있는 방법은 붉은 기둥 특공대 종목 분석 브리핑 보기. 시청자 종목 분석에서 방송에서 못다한 종목들은
너튜브에서 대박증으로 검색하시면 그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까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시간이 한 30분 조금 안 되게 남아 있으니까요.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행복 소유님이 남겨주신 SK 바이오팜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매수가가 17만 7천 원이고요. 보유 비중 20%. 오늘 기관 보호 예수가 풀리면서 밀리긴 했는데 계속 물량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이 종목을 정리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개파락도 했고 8%가량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강력홀딩이죠. 강력홀딩인가요? 네, 강력홀딩이에요. 왜냐하면 네네. 지금 결국 투자의 개념에서는 대한민국이 어떤 업종들이 강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 것 같은데 네네. 결국 지금 시가총액 2등 그리고 대한민국 대기업 서열에서 지금 SK가 지금 2위란 말이죠. SK가 2위인데 SK가 지금 강력하게 좀 밀고 있는 지금 업종들이 바이오예요. 바이오인데 결국 SK 바이오사이언스와 SK 바이오팜을 이 두 회사를 적극적으로 좀 밀어주고 있고 캐시카우는 다른 쪽에서 나오고 있지만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상장한 작년 7월 달에 상장해서 물론 공모가 대비 많이 점프가 됐고 최근 들에 박스권이 좀 많이 나오면서 투자자분들을 많이 혼돈을 하고 있고 오늘 뭐 보호예수 풀려가지고 좀 떨어진 부분이지만 결국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바이오 안에서는 SK 바이오팜처럼 대기업도 지원해주고 있고 기술력도 좋은데 이 종목을 중장기를 투자 안 할 거면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할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더 추가 매수하셔가지고요. 이 종목은 단기로 보지 마시고 올해 연말까지 한번 들고 갈 수 있으면 한번 끝까지 한번 들고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 17만 원 평단가는 솔직히 뭐 한순간에 또 바뀔 것 같고요. 뭐 한 번 추세가 나온다 그러면 20만 원, 30만 원 우습게 갈 수 있는 그런 차트와 그리고 그런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고평가, 저평가 논란을 떠나서. 그래서 SK바이오팜 이걸 들고 계시면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만약에 이게 좀 내일 뭐 더 떨어진다 하면 좀 더 추가하면 비중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목표 구간 이거는 목표 30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단기로 보지 마시고 지금 전고점 돌파 매물대가 없는 구간이 30만 원대인 거거든요. 20만 원 볼 필요도 없어요. 더 보셔도 됩니다. 이거는 30만 원 중장기로 들고 가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 구조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만 원이면 오늘 주가 대비해서 거의 2배가량을 잡아주신 것 같은데 사연 보내주신 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마음을 많이 놓으실 것 같아요. 일단 홀딩, 강력 홀딩 의견을 주셨고요. 오늘 주가가 많이 하락했고 내일도 만약에 하락한다 할지라도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낮추고 목표가 30만 원까지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기대감 가져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런 좋은 구조 전략이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도와주세요 용님이 남겨주신 바이넥스 보겠습니다. 일단 바이넥스 종목에 대한 궁금증 갖고 계신 분이 도와주세요뿐만이 아니라 여기 잘레미 님도 바이넥스 저도요 이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매수가가 29,500원에 보유 비중 10% 들고 계시고요. CMO 잡아야 된다고 해서 작년에 샀는데 벌써 한 달 가까이 물려 있습니다. 손실이 너무 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겨주셨거든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역시 CMO 쪽이면 위탁 생산 테마인 거예요. 위탁 생산 테마인데 결국 미래가 조금 전망이 밝느냐 아니면 안 밝느냐 그 포인트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은 아까 제가 SK 바이오팜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미래 전망 가능성이 높냐라는 거죠. 그걸 포인트를 보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단기로 어떻게 보면 승부 보기에는 정말 테마주들 위주거나 아니면 종목들 위주로 그렇게 회전율을 높여가 되는 거고요. 아까 SK 바이오팜, 삼성전자 아니면 좀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은 미래 전망성이 조금 높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오래 투자하셔도 무난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뭐 마이너스 10%권 이런 구간은 솔직히 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자리고 지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목표 구간이 지금 3만 원대 지금 박스권을 갖고 있다가 지금 들어서 살짝 좀 떨어진 부분이긴 하지만 이 종목이 저점 라인대 이게 어디냐면 23,000원 라인대는 좀 지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겠고요.
한번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목표 주가를 좀 단기로 이게 조금 변동성이 좀 심한 것 같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32,000원 부근 여기가 또 이제 전 저항대 라인이거든요. 여기서 좀 비중을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좀 더 중장기 투자하셔가지고 4만 원 이상 보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전고점 라인대이기 때문에 바이넥스는 이 4만 원을 뚫으면 실적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미래 전망상도 있고 매물대가 없어요. 그럼 이 종목을 어떤 패턴을 보면 될 것 같냐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물대가 없으니까 또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매물대가 좀 있는 부분에서 비중을 줄여주는 게 맞다 보여지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목표가 4만 원 이상으로 보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조 종목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4만 원 이상 보셔도 괜찮다라고 조언을 해주신 만큼 아까 두 분이 상담을 남겨주셨는데 잘 참고하셔가지고 수익 보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구조해 보러 가도록 할게요. 라희 아부지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범 선생님 급합니다. 링네트 종목을 매수하셨고 지금 매수가 1,600원에 보유 비중 70% 들고 계십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우리 딸 밥 먹여야 합니다. 라희가 밥을 먹어야 합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 재택근무 관련주 최근에 좀 한 차례 급등을 했다가 그때 아마 잡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최고점에서 들어가셨네요. 네네.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네요. 일단 뭐 시장이 좀 좋은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좀 테마성이 좀 강한 이런 종목에다가 비중이 한 10% 20%면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70% 어디 보면 투자 금액에 많은 비중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략 짜기가 조금 용이하지는 않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정고점 이제 검은색 라인이 이제 평단가 라인대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정배열 구간에서 들어가셨는데 지금 차트는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부분까지 좀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좀 밀려 있는 추가 매수를 해도 이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 종목은 조금 더 홀딩하셨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숫자에 따라서 이게 종목 테마성이 한번 급등이 나오고 또 떨어지고 이게 반복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좀 알 길이 없죠. 지금 확진자 숫자가 지금 1,000명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서 어느 순간 또 1,500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500명대로 확 줄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인데 이제 링네트가 결국 4차 산업, 그러니까 언택트 시대에서는 결국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는 거죠. 이게 결국 이제 진단키트라든지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이제 늘어나면 수혜를 받는 그런 회사라기보다는 결국 재택,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에서 비대면 흐름에서는 결국 산업이 성장하는 산업들이에요. 링네트 자체가. 코로나와 별개로.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워낙 코로나 이슈에 이제 밀접한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목표가까지 가는 부분보다는요. 한번 코로나 확진자 이슈에 따라서 9,000원이 반등이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9,000원 부근까지 해서 비중을 조금 줄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9,000원에서 손실권이시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11,000원까지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이고요. 그리고 박스권이 조금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여기서 한번 순식간 안에 15% 20% 뜨는 그날 비중을 확 줄여주셔야 된다. 기다렸다가 확진자 숫자가 확 늘어날 때 그때 한번 반등이 세게 나올 때 비중을 확 줄여간다. 본저가 안 오더라도 그 전략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아니면 조금 더 길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내년까지.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 그러시면 손실폭 좀 작게 한번 대응을 기다렸다가 그 타이밍을 잘 보신 다음에 9,000원 부근에서 비중을 줄여주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조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성이 있는 업종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테마성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만약에 우려스럽지만 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 매수가 부근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중을 많이 덜어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다음 종목을 보기 전에 잠시 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구조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붉은 기둥 특공대를 검색을 하시고요. 지금 한 1070분 정도 참여하고 있는 채팅방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주식 범선생님, 붉은 기둥 특공대의 대장 범선생님이 홀딩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더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좋을지 아닐지 종목에 맞는 전략 세워주시고 계시니까 고민 받아보고 싶다면 지금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유양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새해에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서요. 종목명은 대웅을 매수하셨고요. 매수가 8만 원에 보유 비중 50%.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시다고 하고요. 홀딩해도 괜찮은 종목인지 걱정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대웅,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바이오 종목 지주회사인데 네. 대웅이라는 회사가 쉽사리 말을 네. 이어가지 못하시네요. 그러니까 좀 아쉬워요, 선택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바이오 종목,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두 종목 제외하고 5대 우리 대한민국 제약회사라 그러면 네. 한미, 종근당, 녹십자, 그리고 대웅, 그리고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가 그 대웅까지 했는데 유한양까지요. 유한양에.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작년 2020년 유일하게 실적이 많이 못 올라간 제약회사가 대웅그룹과 그리고 한미그룹이란 말이죠. 그래서 녹십자, 종근당 이 업종 유한양액 조금 실적이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에. 근데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결국 보톡스 이슈도 있겠지만 결국 대웅이라는 지주회사는 대웅제약이 좀 잘 가줘야지만 같이 수급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주회사 격 종목인데 일단 타점 자체가 너무 고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결국 코로나 치료제 쪽 좀 포커스를 좀 맞추셔가지고 좀 잡으신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결국 8만 원에서 5일선도 깨졌어요. 그렇죠? 21선도 깨졌고 그러면 지금 21선을 지지를 받고 다행스럽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여기가 깨졌으면 조금 더 오래 걸릴 법한 그런 차트 흐름이 나왔을 것 같은데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들 뭐 셀트리온도 급락이 나온 상황에서 좀 잘 지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21선만 이탈이 된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종목은 충분히 8만 원 부근 본전가 부근 안에서 조금 비중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건 8만 본전이 온다 그러면 비중을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을 줄여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전저점 라인 때 45,000원 라인이 이탈이 된다고 하면 이 종목은 비중을 줄이는 것보다는 추가 매수 전략을 조금 여유롭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은 결국 대웅이라고 하면 실적 턴어라운드만 된다 그러면 결국 내년 흐름 그리고 올해 연말에 크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 매수 구간이 충분해 보인다. 그래서 이 종목은 4만 원까지 오지만 않는다 그러면 4만 원 부근 안에서 2차 매수 어떻게 보면 평타까지 반토막 나는 어떻게 보면 좀 손실률이 클 수는 있겠지만 이 종목은 홀딩하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떨어진다 그러면 4만 원 부근에 추가 매수를 하시고요. 21선이 깨지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 이러면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8만 원 부근 본전가 부근 안에서 일단 비중을 조금 줄여주시고 그리고 목표 구간은 10만 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 다음 구조 종목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2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홀딩 하셔서 매수가 부근 8만 원 근처에서 비중을 많이 덜어내야 할 것 같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다음 종목 구조해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왕대박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시면서 엔디포스 남겨주셨고요. 매수가 8,000원에 보유 비중 30% 들고 계십니다. 너무 오래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고 해요. 어떻게 올해는 나올 수 있을까요? 엔디포스 이제 테마 자체가 이제 진단키트 쪽에 엮여서 이렇게 갔던 엔디포스 그런 종목이라서 최근 진단키트 업종들이 이제 워낙 코로나에 강했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이런 또 경기가 이제 살아난다는 이런 기대감이 불고 있다 보니까 결국 실적이 올라가줘도 결국 시젠이라든지 또 다른 종목들은 많이 그렇게 반등이 안 나오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네. 엔디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진단키트의 대장급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흐름인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저점이 안 깨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5,600원, 5,600원이 깨지지만 않는다 그러면 여기는 한 번 정도 더 받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5,600원이 깨져서 5,500원까지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이 종목은 비중 늘리시면 안 되고 오히려 줄여 가시는 게 좀 더 나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좀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이게 종목의 거래량은 여기서 들어오긴 했지만 결국 엔디포스가 기본적인 실적이 그렇게 바탕으로 많이 나오는 회사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한번 이게 5,500원이 깨지면 조금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오히려 좀 탄력적인 종목으로 공략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5,500원이 깨지면 비중을 조금 줄여주셔야 될 것 같고 5,500원, 600원 이 지지 라인만 깨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홀딩 하셔가지고 조금 더 올해 상반기까지 3월달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구조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구조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린이 님이 남겨주신 대성파인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가 2,450원에 보유 비중 10% 들고 계시고요. 홀딩해야 될지 지금 궁금하시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그래도 주가가 상승을 하긴 했지만 아직 매수가 근처에 오지 못한 것 같고요. 일단 자동차 부품 관련주 오늘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네네. 어떻게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뭐 일단 차트로서는 매우 좀 중요한 자리로 보여집니다. 오늘 어저께 그리고 어저께 저번 주 자리가 매우 좋은 자리로 좀 보여졌는데 네네. 일단 깨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일단 포인트를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네네. 홀딩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트적으로 실적의 모멘텀은 조금 약한 회사이기도 하고 시가총액도 지금 600억 달이 어떻게 보면 되게 소형주예요. 네네. 1,000억도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닥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결국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결국 이제 목표 구간은 어딜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결국 이 저항대 2,700원 이 라인대를 뚫을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라인대에서 일단 1차 매도가 좀 나야 될 것 같고 2,700원 여기가 만약에 강하게 뚫어준다 그러면 결국 이제 월봉 흐름을 보시고 또 이제 전 라인대 여기가 또 이제 또 지지 라인대 저항 라인대거든 3,000원이 3,000원 라인대에 전략 매도 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소형주고 한번 매도 타이밍을 못 잡으면 이 종목은 조금 오래 이게 한번 좀 무너지다 보니까 단기간 안에 조금 빨리 정리하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1,700원 부근에서 1차 매도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종목 보기 전에 지금 남아있는 시간은 10분 조금 안 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지금 구조해 드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붉은 기둥 특공대를 검색을 하시면 채팅방 입장하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만약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선택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너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몇 가지 5개에서 한 10개 정도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또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너튜브에 대박친구를 검색을 하시면 영상으로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까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님의 종목입니다. 한국전력을 매수하셨고요. 지금 매수가 29,200원에 보유 비중 80%, 39,000원부터 제가 추가 매수를 하다가 지쳐서 지금은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기회가 왔는데 매도를 못했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수 있을까요? 일단 한국전력 자체가 이제 시장이 좋아서 좀 올라간 부분도 있고요. 결국 한국전력이 좀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여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또 여름에 또 이제 에어컨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장마가 길어져서 네네. 우리가 이제 좀 에어컨을 많이 안 틀었던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기 사용량이 많아져. 그렇죠. 이러면 전기값 인상이라든지 그런 이슈가 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좀 단기적으로 들고 있으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들고 오셨다가 네네. 지금 와서 이제 결국 본저가까지 왔는데 못 팔았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더 한번 3만 원 이상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차트는 우상향으로 틀었고요. 추세는 틀었고 또 반등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지겹긴 하겠지만 결국 지금 와서 다시 매도하기엔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쉽고 아직 여름이 오면 다시 이런 전력주들은 다시 한번 전력
인상이라는 이슈, 전략값 인상이라는 그런 이슈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결국 3만 원 이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 라인 때 3만 5천 원을 목표가를 잡고 올해 상반기까지 또 한번 홀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결국 요즘 시장은 또 테마에 치고 빠지는 이런 전략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여름이면 왜 한국전력을 봐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바로바로 이게 떠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은 테마주를 매일매일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오늘 뜬 테마들이 어떤 종목이 테마들이 이쪽 테마에 속해 있느냐, 그리고 또 제가 저번 주에 올려드렸던 게 뭐예요? JP모건,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되는 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 참가하는 회사들이 이미 확정이 났어요. 이미 확정이 났고, 메인 트랙부터 1대1 트랙까지, 거기 서브 트랙까지 어떤 종목들이 지금 미국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참가하는지, 이것도 제가 테마주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들어오시면 아직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주들이 크게 안 올라간 종목들도 있어 보이니까요. 오늘 테마주 정리된 것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종목 구조 요청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들어오신 분들은 JP모건 헬스케어 테마 정리까지도 한번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구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마가 정리된 자료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신다고 하고요. JP모건 헬스케어와 관련해서 아직 오르지 못한 바이오 종목들까지 정리해서 쭉 올려주신다고 하는 만큼 자료집도 챙겨가고 싶으신 분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님입니다. 범쌤 구조 요청합니다. 119 나인테크를 매수하셨고 매수가 5,171원에 보유 비중 10%. 구조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오늘 2차전지와 관련해서 급등 한 12%가량 급등을 한 것 같은데 네네네.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좀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뭐 타점 자체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종목 선택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나이테크가 이제 어떤 테마로 이제 2차 전지 테마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이제 LG전자 어떻게 보면 협력 테마로 올라간 종목이에요. 근데 거기 안에서도 대장 이력은 아니란 말이죠. 결국 대장은 소형주 안에서는 신성 델타테크 다음에 나라 MMD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나인테크예요. 그러면 테마주 안에서도 3등 위치에, 그러면 실적도 좋은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고 소형주고, 그리고 코스닥 2,000원 미만인 종목이다. 그러면 지금 시장 트렌드와 적합하지 않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그래도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아주 좋은 종목이다. 그리고 LG전자 그 협력 테마도 있는 데다가 2차 전지 테마까지 쌍방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종목은 잘 선택하셨는데 조금 2등주, 3등주로 선택하신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결국 이제 61선이 좀 지지가 되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 4,350원 라인대가 여기가 지지가 안 깨지고 지지만 된다 그러면 충분히 5,000원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당장 내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트 자리는 보여져요. 그래서 근데 자리가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본전가 이상에서 오늘 들어갔는데 바로 어떻게 보면 손실권이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 본전가에 오면 일단 비중을 조금 줄여주시고 최종 목표가는 이 종목은 5,500원을 잡으시면 좋고, 여기가 이제 전 고점 라인대고요. 이 종목보다는요, 만약에 내가 2차전지 아니면 LG전자 협력사로 공략하고 싶다고 하시면 1등주로 공략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적이 더 큰 업종들, 그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지금 코스닥, 코스피 올라가는 상승장에서 좀 더 효율적인 전략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조 좀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5,500원까지 목표가를 잡아주셨고요. 만약 2차 전지 쪽을 보고 계시다면 1등주 혹은 실적이 더 좋은 기업들을 공략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까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구조에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필명은 보성님이 남겨주셨고요. 범 선생님 좋은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종목명 메가스터디. 지금 매수가 12,100원에 보유 비중 20% 들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수능이 끝나고 뭐 특별한 이슈가 없다 보니까 네네.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온라인 교육에서 1등 회사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이건 홀딩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학생들이 코로나 이슈 때문에
온라인 교육을 해가지고 테마가 불었는데 결국 메가스타트는 대장이 아니었어요. 누가 대장이었냐면 뭐 메가 MD라든지 YB 엠넷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교육주들 대장이었고 네네. 메가스터디는 코로나 이슈에는 그렇게 밀접하게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한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다른 이슈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히려 지금 조금만 더 떨어지면 더 기회다 생각하시고 추가 매수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테마는 아니겠지만 결국 이게 교육주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 1등이라는 메리트가 워낙 강한 종목이라서 이 종목은 오히려 떨어지면 매수 기회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계속 홀딩하셔도 됩니다. 홀딩하셔도 될 것 같고 목표 구간은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 윗꼬리가 많이 달린 자리를 봐야 돼요. 요때, 요럴 때, 요럴 때, 그리고 최근 요럴 때. 그래서 목표 구간은 많이는 보긴 좀 그렇고요. 14,000원, 14,000원이 합리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11,000원대, 11,000 초반대에서 한 번 정도 추가 매수하시면 좀 평단가를 좀 낮춰놓은 다음에 목표가 14,000원 보고 가시면 충분한 기대 수익률이 나올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다음 구조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고요.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좌가 배고파요 님입니다. 저 왜 안 살려주세요? 죽어갑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코오롱 매수하셨고 지금 매수가 21,800원에 보유 비중 30%. 자, 오늘의 종목 마지막으로 구조해 보도록 할까요? 네. 뭐 일단은 뭐 투자 지금 시장 좋기 때문에 네. 우리 막 단기적으로 뭐 손실을 보고 있다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시장이 정고점을 뚫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지수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적어요. 계속 가거나 횡보하거나 이 두 번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종목들이 막 안 간다고 해서 떨어진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락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된다 그러면 제가 노란톡에서 충분히 제가 소통해드리고 그리고 이런 업종들은 좋다고 계속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노란톡에 남아 계시면 제가 긍정적인 그리고 대한민국 지수에서 잡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오롱 같은 부분은 일단 지금 코오롱 자체 이제 계열사를 한번 보세요. 계열사를 본다 그러면 지금 캐시카우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생각외로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에요. 지금 코오롱 자체가 지금 유통 쪽이 워낙 강하고 의류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강하고 또 섬유 소재 이런 쪽도 강한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는 크게 부각을 받는 쪽은 아니다 보니까 이 종목은 계속 박스권이긴 하지만 결국 대한민국 주도 산업 안에서는 살아남는 기업이다. 그래서 충분히 정고점 라인 때 네, 28,000원을 좀 목표가로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8,000원은 충분히 지금 박스권 형보가 길고 있지만 이 종목은 한번 제로 탁 터지면 순식간에 10% 20% 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최근 현대바이오도 그랬고 뭐 녹십자도 그랬고요. 횡보가 길었는데 갑자기 뜨는 부분이 나와서 이 종목을 조금 더 좀 지겹지만 좀 더 들고 가신 다음에 28,000원 부근 안에서 전략 매도를 권해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노란톡에 지금 몇 분 정도 계시냐면 한 1,000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1,000분 정도 계시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매일매일 뭐 시황 자료도 올려드리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테마주들이 많은 강세다 보니까 매일 장마감 이후에 어떤 테마주들이 떴는지를 매일매일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 요즘 시장에서 좀 시장을 빨리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안 들으신 분들도 끝에라도 들어오신다고 그러시면 받아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범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공해 주시는 자료뿐만이 아니라 주민함 전문가님과 주식 범 선생님 붉은 기둥 특공 대원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늘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들이 전해주시는 자료를 토대로 공부도 열심히 해보시면서 올 한 해 정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붉은 기둥 특공대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다는 점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대박친구 1부 붉은 기둥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대박친구 2부 주식 왕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